미국산 아웃! 일본에서 꺼져버려! 일본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분노한 일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산 햄버거도, 전기차도, 스마트폰도 손대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일본이 손을 내민 나라는 캐나다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한국 여성의 작은 용기가 일본의 철학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도쿄에서 벌인 일은 일본 언론조차 입을 다물지 못할 충격 그 자체였죠. 과연 그는 누구이며 왜 일본이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라주쿠 거리에선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차도를 가로막으려 경찰과 시위대가 맹렬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웃이라는 함성이 들려왔죠. 저는 혼잡한 인파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트럼프 사진과 모형을 찢어버리고 불태우며 격렬하게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이 아닌 강매자다. 일본 전역에 퍼진 이 구호는 NHK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죠. 미일 무역협상이 파열된 지 3주째. 일본 사회의 반응은 생각보다 격렬했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 앉아 이 소식을 접하는 저의 마음은 착잡했어요. 지난 10년간 성장해온 일본 내 반미 정서가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하린 씨, 이런 때에 일본에 오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카페 사장 마코토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었고 그것이 이 혼란 속에서 제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요코하마 항구에서는 미국산 농기계가 하역을 거부당했고 나고야에서는 테슬라 매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죠. 저는 일본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맹 관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미국 제품은 아무도 안 살 거예요. 다음은 무엇이 채울까요? 마코토의 이 말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도쿄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미국이 빠진 일본 시장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중국? 아니면 유럽? 하지만 저는 그 답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달간 준비해온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CJ ENM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힘을 믿는 저의 신념, 퇴사를 결정하고 일본행 비행기를 탔을 때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혼란은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듯했죠. 정아린, 내가 옳았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타워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균열은 한국에게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낼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주쿠의 카페에서 일본 신문들을 펼쳐봤어요. 모든 일간지의 일면은 미일 갈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한 기사는 특히 제 눈길을 끌었죠. 일본 소비자들, 대체제를 찾아 나서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제가 무엇이 될지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시장 조사 계획을 세웠어요. 도쿄의 주요 상권인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는 아사쿠사까지 이 모든 곳을 발로 뛰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에 한국이 들어갈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죠. 이 혼란의 시대에 한국의 가치를 일본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쿄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신주쿠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오늘의 계획을 떠올렸어요. 한국 감성 플랫폼이라는 제 구상은 막연했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하린 씨, 도쿄에서 한국 브랜드로 승부하겠다는 건 정말 무모해요. 출국 전날 전 동료 미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맞아요. 무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간 K-마케팅을 담당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성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지난 일주일간 도쿄의 주요 상권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브랜드의 빈자리는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스타벅스 대신 지역 카페들이 임시 팝업 매장을 열고 애플 스토어 대신 일본 가전 브랜드의 전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한국 브랜드라 흥미롭네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옆자리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던 20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키코라는 이름의 대학생이었죠. 제 화면에 띄워둔 한국 브랜드 목록을 보고 관심을 보인 것 같았어요.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을 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유키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작년에 서울 여행 갔을 때 성수동에서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봤어요. 일본에도 그런 가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쿄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벌써 제 생각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니요. 유키코와 대화를 나누며 일본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미국은 우리를 그저 소비자로만 봐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한국 브랜드들은 우리가 왜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유키코의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플랫폼의 핵심이 바로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 브랜드들이 담고 있는 철학과 가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일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저녁, 시부야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비즈니스 플랜을 다듬었어요. 온서울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윤리적 소비 브랜드들을 일본에 소개하는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과 팝업 스토어를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점차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었죠. 하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일본 시장은 외국 브랜드에게 쉽지 않은데, 공유 오피스의 매니저 타나카가 제 계획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기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부야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죠. 건물들의 네온사인 속에 미국 브랜드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지인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하리나, 일본에서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상황도 불안정한데.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 난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내일은 아사쿠사의 전통시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죠. 일본의 전통과 보수가 강하게 남아있는 곳, 거기서 저의 도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무대.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제 신념을 되새겼습니다. 이 도전이 무모할지라도 그 끝에는 분명 값진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사쿠사의 아침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센소지 사원으로 향하는 나카미세 거리는 아직 가게들이 문을 열기 전이었죠. 이곳은 도쿄의 다른 번화가와는 달리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제 계획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첫 번째로 방문한 전통 잡화점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점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서툰 일본어가 원인인지 아니면 제가 외국인이라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일본 시장에 한국 브랜드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제 말에 노점주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한국산, 우리는 일본만 팝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다른 가게들을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비슷했죠. 한국 제품은 아직도 조잡하다. 일본 소비자들은 품질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이 반복됐어요. 오후가 되자 나카미세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기념품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사쿠사 상인연합 회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야마모토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무심한 듯했지만 제가 CJ E&M 출신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정아린 씨,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한국 신뢰하지 않소. 아직도 일본 소비자들에게 한국 저렴한 대체제일 뿐이요. 야마모토의 말은 직설적이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 브랜드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윤리적 소비, 이런 것들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돈을 벌려는 것 아니오? 우리 아사쿠사에서는 10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장사해왔소.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오. 제가 준비해간 한국 브랜드 카탈로그를 보여주려 했지만 야마모토는 단호했죠. 한국산은 내 가게에 절대 못 들여.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가시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감정을 추스르며 조용히 카탈로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가게를 나왔죠. 거리에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거부감은 힘들었어요. 센소지 사원 근처 벤치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젊은 일본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미카라는 이름의 대학원생이었는데 우연히 야마모토의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야마모토 씨는 원래 고집이세요. 특히 외국 브랜드에 대해서는 더하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미카의 위로에 웃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이해해요.
변화는 언제나 어렵죠. 저는 한국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요. 작년에 서울에 교환학생으로 있었거든요. 한국의 윤리적 소비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돌파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야마모토 같은 보수적인 상인들이 아사쿠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카 같은 젊은 세대들도 분명히 존재했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제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SNS 전략을 다시 세웠어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라인 등 일본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온서울 재팬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한국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죠. 오늘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라주쿠에 있는 작은 갤러리를 빌려 한국의 지속가능한 라이프 전시를 열기로 했어요. 야마모토 같은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가치에 목마른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라주쿠의 작은 갤러리는 생각보다 빨리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카와 그녀의 친구들 덕분이었죠. 그들은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전시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한국의 지속가능한 라이프 전시는 단순한 제품, 전시가 아닌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 되었네요. 하리 씨, 미카가 마지막 포스터를 벽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한국의 업사이클링 브랜드들, 친환경 화장품, 공정무역 커피, 그리고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들의 스토리가 갤러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요? 제 걱정에 미카는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대학 커뮤니티에 홍보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전시 오픈 첫날, 예상과 달리 갤러리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미카의 홍보 덕분이기도 했지만 SNS에 온서울 재팬의 이야기가 퍼진 영향도 컸죠.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일본인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온서울 재팬의 정아린입니다.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 구석에 마련된 한글 엽서쓰기, 체험 코너가 인기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경험이 신선했던 모양이죠. 하린 씨, 이 브랜드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 여성이 업사이클링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소방호스로 만든 가방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제품이라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사고 싶어요. 이런 반응은 제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아서가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를 전하는 것이 중요했죠. 전시장은 하루 종일 200명이 넘는 방문객으로 북적였어요. 내 친구가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한국 진짜 대단하더라. 귓가에 들려오는 대화들이 제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시는 3일간 이어졌고 총 방문객은 650명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마지막 날, 한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도쿄 내 새로운 문화 현상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죠. 인터뷰에서 저는 온서울 재팬의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방송은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온서울 재팬이라는 이름이 도쿄 전역에 알려질 기회였죠. 전시를 마치고 미카와 자원봉사자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하린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자원봉사자의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표현하며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죠. 다음 계획은 SNS를 통한 한국 라이프스타일 챌린지였습니다. 일본 사용자들이 한국의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일주일간 체험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었어요. 그들은 외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변화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온서울 재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침대에 누워 오늘의 성과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야마모토 같은 보수적인 상인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작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언젠가는 아사쿠사의 전통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지만 깊은 움직임,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야. 내일의 계획은 김치 만들기 워크샵, 한글 캘리그라피 클래스,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오픈까지
온서울 재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시회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온서울 재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만 명을 넘어섰고 팝업 스토어는 주말마다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특히 김치 만들기 워크숍은 매번 예약이 금세 마감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같이 시부야의 팝업 스토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아사쿠사의 상인 연합 회장 야마모토였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달리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죠. 정아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야마모토의 목소리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강경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응대했어요. 매장 뒤편의 사무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야마모토 씨?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 시장이 어려움에 처했소. 미국산 제품 이후 대체할 수입품을 찾지 못해 많은 가게들이 위기에 빠졌소. 야마모토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 아사쿠사의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미국산 제품에 많이 의존해왔고 갑작스러운 무역 중단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거죠. 정아린 씨, 그때 내가 실례했소. 도와줄 수 있겠소? 이 말을 하기까지 야마모토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그가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물론이죠. 야마모토 씨,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에 한국 제품을 소개해 줄 수 있겠소? 지금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윤리적인 상품들 말이오. 이 순간이 제가 기다려온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상황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돕고 싶었죠. 함께 방법을 찾아보죠. 한국 브랜드들과 아사쿠사 전통상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아사쿠사 시장에서 한일 윤리적 소비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브랜드들과 일본 전통 장인들의 협업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이게 정말 먹힐까요? 야마모토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사쿠사의 장인들이 될 거고요. 이 만남 이후 저는 야마모토와 함께 매일 아사쿠사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상인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야마모토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하린 씨가 제안한 협업 모델은 우리 장인 정신을 훼손하는 게 아니오.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이오. 야마모토의 이 말은 다른 상인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디자이너들과 일본 장인들을 연결해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했어요. 전통 일본 도자기에 한국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접목시키고 일본 전통 직물에 한국의 친환경 염색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시도였습니다. 페스티벌 준비 과정에서 야마모토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가족이 3대에 걸쳐 아사쿠사에서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것, 그가 얼마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하린 씨가 우리 전통을 무시하고 새 것만 강요할 거라 생각했소. 하지만 지금은 알겠소. 하린 씨는 전통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거였구나. 야마모토의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한국 브랜드의 성공만이 아니라 양국의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었으니까요. 하린 씨, 이 위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변화하지 않았을 거요. 때로는 어려움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법이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도전 역시 개인적인 위기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CJ E&M에서의 안정된 직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냈죠. 야마모토 씨, 내일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함께 정말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보죠.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온서울 재팬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비전. 내일의 페스티벌은 그 비전의 첫발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일 윤리적 소비 페스티벌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사쿠사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고 젊은 층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특히 한국 디자이너와 일본 장인들의 협업 출시 첫날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린 씨, 이렇게 될 줄은 몰랐소. 야마모토 가게는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롭게 선보인 한일 퓨전 도자기 라인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페스티벌은 3일간 계속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NHK의 취재팀이었어요. 그들은 최근 일본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고 온서울 재팬과 아사쿠사 시장의 협업 사례가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정아린 씨, 온서울 재팬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온서울 재팬은 그런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야마모토와 다른 상인들에게도 이어졌고 그들은 모두 이 새로운 협업 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나눴어요. 방송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뉴스 시간에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서가 아니라 정직해서 선택됐다. 이것은 방송 편집자가 내레이션으로 사용하기로 한 문구였어요.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윤리적 가치였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온서울 재팬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룻밤 사이에 5만 명을 넘어섰고 웹사이트는 트래픽 과부하로 몇 차례 다운되기도 했어요. 저는 급히 팀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미카와 몇몇 자원봉사자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했고 사무실도 시부야의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죠. 불과 3개월 전 저는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도쿄에 왔을 뿐인데 지금은 10명의 직원을 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서울 재팬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어요. 김치 만들기 워크숍은 이제 도쿄 전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열렸고 한글엽서 이벤트는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식 지속가능한 생활 21일 챌린지는 SNS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하린 씨, 우리 시청 문화교류과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도쿄 도청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미팅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도청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었고 온서울 재팬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우리는 도쿄 로컬 리바이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아린 씨의 플랫폼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도쿄도청과의 파트너십은 온서울 재팬에게 신뢰와 공신력을 더해줄 것이었어요. 우리는 즉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쿄 내 23개구의 전통시장과 한국 브랜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양국 디자이너들의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생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이 계획되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문화적 가교를 만드는 일이네요. 도청 문화교류 과장의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온서울 재팬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상업적 성공을 넘어 양국 문화의 진정한 교류와 상생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도청과의 파트너십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번에는 전국 방송인 NHK의 메인 뉴스에도 소개되었어요. 한국식 윤리적 소비가 일본 전통시장을 되살리다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였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니 이 보도를 본 많은 시청자들이 SNS에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오랫동안 경쟁 관계로만 여겨졌던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협력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시부야의 한 레스토랑에서 팀회식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흥분된 표정으로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온서울 재팬은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양국 문화교류의 중심에 서 있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야 도쿄를 넘어 일본 전역으로 온서울 재팬의 이야기를 전할 시간이 왔던 거죠. 도쿄도청과의 파트너십은 온서울 재팬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도쿄 로컬 리바이벌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고 이 성공은 곧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어요. 교토,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의 지방정부들이 연이어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하린 씨,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과 6개월 전, 저는 작은 팝업 스토어로 시작했을 뿐인데 이제는 전국 단위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려 하지 말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자. 우리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브랜드들과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각 지역의 로컬 비즈니스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했습니다. 온서울 재팬은 이제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닌
양국 기업들의 협업을 주도하는 허브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중소기업 지원과였어요. 정아리님, 귀하의 온서울 재팬 모델이 우리 부처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활성화 전략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중앙정부의 초청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도쿄의 경제산업성 건물은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입장했습니다. 정아린 씨,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과장 사토가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죠. 온서울 재팬은 단순한 브랜드 플랫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국의 중소기업들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들의 윤리적 소비 가치와 일본 전통 제조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켰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저는 그들이 진지하게 이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아린 씨, 우리는 귀하의 모델을 지역 상생 사례로 지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토 과장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토 과장은 저를 따로 불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한일 상생 경제 모델이라는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아린 씨의 온서울 재팬이 중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저희 팀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책임도 크지만 그만큼 영향력도 클 것이었어요. 팀과 상의 후 우리는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도쿄도청은 온서울 재팬을 지역 상생 사례로 지정, 지방, 중소기업과 연계해 한국 제품 수입 정책을 시범 도입합니다. 이 발표는 NHK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어요. 방송에는 아사쿠사 시장이 야마모토와 여러 상인들이 인터뷰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 브랜드와의 협업은 우리 전통 시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이 증언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났어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온서울 재팬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 바빴습니다. 교토에서는 한국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와 교토의 전통 직물 장인들이 협업했고 오사카에서는 한국의 식품기업과 현지 요식업체들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후쿠오카에서는 한국의 IT 스타트업과 일본의 전통 공예 기업들이 함께 스마트 리빙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할인, 우리가 정말 일본 경제의 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단지 변화의 촉매제였을 뿐이야. 이 변화는 이미 일본 사회 안에 필요로 했던 거야. 우리가 한 일은 단지 양국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연결해준 것뿐이었어요. 그 가능성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채택 이후 온서울 재팬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더 많은 브랜드들을 일본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 서울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제 우리 플랫폼을 통해 일본 브랜드들도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니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한 이 말은 우리의 성과를 잘 요약해주고 있었어요. 양국 간의 오랜 긴장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모델로 전환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온서울 재팬이 있었습니다. 하린 씨,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토 과장이 제안한 다음 단계는 아시아 전역으로의 확장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협업 모델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적용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1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이제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델,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만든 온서울 재팬이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스스로에게 말하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일 상생 경제 모델이 시작된 지 6개월, 그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양국 간 중소기업 협력 사례는 1200건을 넘어섰고 새롭게 개발된 협업 제품들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사쿠사 시장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때 쇠퇴하던 시장은 이제 한일 퓨전 문화의 메카로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죠. 정아린 씨, NH에서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어떻게 아시아 경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산업성이 연락을 받고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온서울 재팬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양국 관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NHK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리며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정아린 씨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양국의 숨겨진 가능성을 믿었을 뿐입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브랜드 철학과 일본의 뛰어난 장인 정신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지 궁금했죠. 온서울 재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단지 물건을 판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를 소개했을 뿐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가치에 투자합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가진 진정성과 일본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고 소비자들은 그것에 공감했죠.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없으면 일본이 멈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준 것은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진리예요.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죠.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NS에서는 샵 한국 일본 상생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여러 언론에서 후속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일본 전역의 지자체들로부터 왔습니다. 정아린 씨, 우리 지역에서도 온서울 재팬 모델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직접 방문해 자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요청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왔어요. 저는 팀을 더 확장하고 각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온서울 재팬은 이제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죠. 할인, 우리가 이렇게 큰 조직이 될 줄 몰랐어요. 미카의 말에 저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의 불안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런 성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일본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인기를 끌었고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처럼 살기가 하나의 유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한 대안을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회학자의 이 분석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된 이후 일본 사회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대안 중 하나로 부상했어요.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었어요. 그는 온서울 재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아린 씨, 우리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 모델을 구축하려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의 이 상생 모델을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비전이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제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큰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장관은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고 곧 한일경제협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는 민간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날 밤 도쿄 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팀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카, 야마모토,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해온 팀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하린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네요. 야마모토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작은 선택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선택은 한국입니다. 제 건배사에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CJ E&M에서의 안정된 직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그 결정이 지금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일본이 멈춘다. 이 말은 과장일 수 있지만 제가 꿈꿔왔던 세상의 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두 나라, 그 비전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은 어디일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여정, 그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정아린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 횟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